자, VS 코드를 스니펫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니펫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하나의 간단한 문서를 예를 들어 만들어요. 파일은 new. 자, 그래서 HTML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HTML 문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느낌표 쓰고 탭 누르면 먹죠. 자, 이게 뭐예요? 우리 이미지에 들어간 단축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단축키를 우리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스니펫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축키를 VS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하나씩밖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세팅을 하려면 우리가 앞전에 봤던 이 세팅 파일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사용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또 여러분이 이거 그대로 덮어 씌우면 또 그러니까 새로운 문서를 하나 그냥 간단하게 열어서 저장할 거 아닙니다. 파일에서 new. 자,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아까 보셨던 이 세팅 파일 있죠? 어디 갔니? 쭉 있던 지금 열리는 요거죠. 세팅.html 이 안에 있는 코드를 모두 복사해서 컨트롤 C 이쪽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컨트롤 V. 뭐 알아서 HTML로 인식이 되긴 했는데 만약에 안 됐으면 여러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눌러서 HTML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매번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할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단축키라는 기능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만들어 볼 거고요. 자, 불필요한 것들을 일단 지울게요. 이거는 뭐 설명 드릴 용도로 했던 거기 때문에 안 쓸 거니 지우고, 그 다음에 자, 요 스크립트에 들어갈 내용 임시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것도 자, 일단은 주석 걸고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걸로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CSS는 이제 항상 링크로 우리가 불러오겠죠. 항상 불러올 텐데 리셋과 커먼과 지금 작성할 요 세 개 문서를 아마 불러올 겁니다. 나중에 또 바꾼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리셋 CSS와 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커먼 CSS를 불러올 겁니다. 공식적으로. 저장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자, 내용상 자, 리셋과 커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 문서 HTML 문서의 이름을 쓰는 자리에다가 임시로 파일 네임이라 쓸게요. 그냥 이름은 그냥 쓴 거예요. 큰 의미 없습니다. 똑같은 파일로 그냥 일단 만들기로 했으니까 CSS도 동일하게 그냥 파일 네임이라고만 썼습니다. 어차피 이 경로 안에 생길 거니까. 자, 동일한 해석으로 제일 아래쪽에 있는 JS에서도 파일 네임이라고 쓰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스크립트 파일 쓸 건 아니니까 그냥 얘는 주석을 일부러 써둔 거예요. 안 써도 되지만 기억하시라고. 요거와 요 두 번째 세 개를 모두 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세팅을 다 하셨다면은 자, 두 번째 할 일은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모든 쌍따옴표를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자, 뭐 주석 안에 들어있든 어디에 들어있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쌍따옴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모든 쌍따옴표 앞에다가 역슬러시를 붙여주십시오. 붙이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글자 하나만 선택하시고 컨트롤 D를 누르고 계시면 알아서 주르륵 선택할 겁니다. 자, 글자 하나를 마우스로 선택하고 컨트롤 D예요.
누르고 계시면 알아서 주르륵 선택해서 맨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왼쪽으로 한 번만 살짝 옮기면 모든 글자들 앞에 깜빡깜빡 거리죠? 역슬러시. 자, 다르게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자, 직접 눈으로 보고 쓰시라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 원래 이 따옴표는 이 안에 어떤 값을 처리하게 하는 기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따옴표를 기능을 날리는 거예요. 기능을 날리고, 이거는 그냥 따옴표라는 글자예요 라는 뜻으로 어떤 기호화 시킨 거예요. 이걸 흔히 말하는 탈출 문자,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능을 없애고 글자화 시킨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해요. 자, 복잡한 거 안 할 테니까 그냥 뭔가 쓰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왜 굳이 제가 이렇게 했냐면 다른 따옴표를 쓸 거예요. 근데 그 따옴표랑 이 따옴표는 모양이 똑같으니까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HTML 문서 내부에 있는 따옴표들은 차후에 불러왔을 때 기능을 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글자, 온리 문자화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커서를 맨 첫 줄에 맨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멀티라인으로 어디까지? 제일 밑에까지 가져가요. 자, 맨 왼쪽 공백 포함해서 모든 라인들을 다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번은 쓸 수 있긴 하지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쌍따옴표를 한번 앞에다가 씁니다. 맨 첫 라인에. 그 다음에 키보드 엔드키를 눌러요. 그 상태에서. 자, 한 번 더 할게요. 놓치신 분 계신 것 같으니까. 자, 현재 상태에서 맨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칸에 커서를 깜빡깜빡 거리게 합니다. 그리고 쌍따옴표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 커서를 모든 컨트롤 알트 윈도우의 경우는 컨트롤 알트 키 누르고 방향키를 아래로 쭉 내리면 자, 모든 라인을 다 선택을 하겠죠. 이렇게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멀티드래그 아니에요. 그냥 각각 라인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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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쌍따옴표 하나 맨 첫째 그 다음에 키보드 엔드 키를 눌러서 커서가 모두 제일 마지막에 가도록 위치합니다. 각 라인마다 다 다르겠죠? 당연히. 한 번 더 쌍따옴표 하나. 이때 이상하게 뒤에 것까지 한 번 더 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딜리트 키로 뒤에 있는 건 꼭 지워 주십시오. 각 라인별로 맨 앞에 맨 뒤에가 생성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줄은 따옴표가 하나 묶음, 두 번째 줄은 따옴표를 하나 묶음, 세 번째 줄은 따옴표 하나 묶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 라인별로. 그래서 이거를 각각 분리할 거라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컴마. 자, 컴마 쓰셨나요?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컴마 모든 라인에 다 들어갔는데 어디? 제일 마지막 라인에 있는 컴마는 필요 없습니다. 지우셔야 됩니다. 잘못 넣으면 에러 나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죠? 요 아이들 전체를 복사
컨트롤 C. 자, 이 HTML 문서를 따로 저장할 게 아니라 어딘가에 등록시킬 거예요. 이 기능 자체를. 자, 등록하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설정 버튼 눌러서요. Your Snippet이라고 하는 항목을 찾으십시오. 복사하신 다음에 설정 버튼에서 Your Snippet으로 가십시오. 자, 그러면 설정의 스니펫으로 가서 뭔가 복잡한 게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가 세팅한 건 HTML의 스니펫, HTML의 단축키를 세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HTML이라고 검색하시면 하나 뜹니다. 클릭. 자, 여기 있죠? 요게 이제 제이슨 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이슨 파일 자체에 대해서는 당장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안에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디로 갈 거냐면 9번째 라인 찾으셨나요? 자, 이 부분 안에 쓸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풀어줘야 되냐면 이게 주석이에요. 7번째 라인부터 14번째 라인까지 주석을 다 풀어주세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주석을 풀어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우는 거예요. 7번째부터 14번째 있는 아이들은 다 풀어주십시오. 실제로 다 코드가 돼야 됩니다. 얘네들은. 자, 그리고 바디에 들어가는 요 바디라고 써있고 대가로가 9번째부터 12번째 사이에 요 두 줄 있죠? 요 두 줄을 지우고 어떻게 아까 복사했던 요 아이를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십시오. 자, 단축키로도 확인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자, 이렇게 했을 때 되나 안 되나 코드 문법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설명하는 방법은요. 자, 이 아이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확장자예요. 자, 깊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부분에서 대괄호라고 써있는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요. 어떠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냥 나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li 태그예요. 그걸 각각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컴마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을 문자라면 모두 따옴표로 관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한 줄과 컴마 또 다른 한 줄과 컴마 또 다른 한 줄과 컴마 순서로 만든 거예요. 이때 내부에 들어있는 따옴표들은 모두 뭡니까? 그냥 단순한 글자. 네, 이거는 안 그러면 여기까지 영역 만들어서 복잡해지니까 글자. 해서 어디까지? 라인의 끝까지 문제없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닿는 곳까지 딱 이상 없이 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수정하실 거는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첫 번째 수정 하나만 하겠습니다. 프리픽스 여러분이 원하시는 글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로고는 그냥 임시로 만든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이니셜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이니셜 X를 쓰는 편이라 X 탭하면은 띡 하고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수정하기 전에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했고요. 닫지 마세요. 오타 나면 또 수정해야 되니까.
자, 새로운 문서 지우고 아까 했던 거 HTML 양식 그대로 잡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른 언어면 안 잡히니까. 자, HTML 문서로 뭐 만들어서 하셔도 되지만 일부러 여기다가 X 썼더니 바로 뜨죠. 탭 누르면 네, 깔끔하게 바로 나오죠. 대신에 이제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 있는 컴퓨터 뭐 여기 다 이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그건 잘 관리하셔야겠죠. 어딘가에 이 파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요? 오른 버튼 익스플로러 누르면 해당 위치 딱 뜨잖아요. 그렇죠? 복사해가지고 똑같은 위치 집어넣으면 됩니다. 사실은. 하나 더 설명해도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단축키 글자 하나만으로 느낌표 탭이 아니라 저는 X 탭으로 기능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 이래놓고 나서 몇 개 더 수정을 또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대표적으로 파일 이름, CSS 파일 이름 바꿔야 되죠. 그리고 웹 기초, 타이틀 그때마다 이름 바꿔줘야 되고 또 이 자리에 와서 내가 필요한 기능 이제 쓰게끔 마우스 커서를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쓰다 보면 그냥 그게 더 편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할게요. 첫 번째 주석을 달려놓은 이 자리에다가 여기 이 자리 위에 보시면 설명이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달러 중괄호 하고 숫자 콜론 이름 써있죠? 그대로 쓰겠습니다. 파일 네임 그대로 줄 거고요. 자, 중괄호 앞에 달러 저는 1 콜론 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뭔가 기능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끝났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거 해봐야겠죠. 아래 CSS를 설정해 놓은 저는 29번째 줄에 있는 파일 네임 이 자리도 중괄호 앞에는 달러 숫자 2 콜론 1 2 됐죠? 한 번 더 있죠. 똑같은 거 어디 JS도 중괄호 달러 3 콜론 세 번째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들어간 이름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저는 요 타이틀로 가겠습니다. 중괄호 달러 4 콜론 숫자 4번으로 썼습니다. 자, 왜 1, 2, 3, 4를 이렇게 썼는지 한번 잘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러고서는 바디에 레이아웃 들어가는 요 비어있는 내용이 없는 따옴표 사이에다가 달러 5번이라고 쓰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게 있다면 내용을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내용처럼 썼어요. 저는 사실 여기다 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물론 랩하고 뭐 이렇게 세팅을 좀 더 하는 편이에요. 바바바박 해놓고 그냥 빵 때려버리면 끝나게끔 안 쓰면 지우고. 네, 그럼 너무 양이 많으니까.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립니다. 제가 썼던 순서대로 변경하긴 하겠지만, 첫 번째, HTML 문서 이름 자리, 파일 네임 바깥으로 중괄호에 달러 감싸고 1 콜론입니다. 똑같은 요령으로 사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CSS 파일 이름 대신 넘버링이 다릅니다. 2번이고요. 세 번째, 똑같은 파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JS. 마찬가지 넘버링은 달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타이틀.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으로 배치해서 내가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다섯 번째까지 표기를 했습니다. 5번은 굳이 자, 그냥 숫자만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장했고요. 자, 이곳에 똑같이 다시 하겠습니다. X 썼습니다. 탭을 누르든 엔터를 누르든 눌렀어요. 현재 커서가 어디 있나요? 두 번째 라인에 있죠. 두 번째 라인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그냥 now HTML을 써볼게요. 그리고 키보드 탭 눌러볼게요. 어디로 가느냐? 2번이 있던 자리 어디에요? CSS 요 자리였잖아요. 탭 그 자리로 가죠. now CSS. 자, 저만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탭 누르겠습니다. CSS 다음에 $3이라 써있던 자리가 JS였죠. 탭 누릅니다. 그 자리로 가죠. 그럼 저는 뭐 now JS. 4번은 타이틀이었으니까 탭 타이틀. 탭 누르면 다섯 번째 $5 이 자리로 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뭘 한 거냐면 전체 문서를 딱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마다 파일 이름이 바뀌는 아이들은 찾아서 수정해 줘야 되는데 내가 스크롤 맨날 옮기고 하기엔 너무 양이 많다 이거예요. 기본 세팅이 만약에 여기서 더 늘어난다면 언제 찾고 있습니까? 힘들죠. 그러니 어떻게 한 겁니까? 키보드 탭을 누르면 알아서 찾아가게끔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4번 쓰고 5번 쓰게끔 해놓은 거라는 거죠. 근데 전 이것도 좀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1번과 2번 CSS, 3번 JS를 그냥 모두 같은 1번으로 씁니다. 저는. 그럼 동시에 같은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쓰실 거라면 그땐 넘버링을 다르게 하셔야겠죠. 그럼 1번과 타이틀 2번과 여기는 더 없으니까 3번으로 바꿔주면 더 빠르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파일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썼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볼게요. X 쓰면 자 what is file name 한꺼번에 바뀌죠. 여기도 바뀌고 CSS도 바뀌고 JS도 바뀌고 탭 누르면 당연히 타이틀로 갈 거고 탭 누르면 이제 내가 코드 작성할 내용으로 가겠죠.